진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영원에도 불구하고 주검으로 돌아온 천안함 실종 장병들에 대한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장병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 국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을 겁니다. 자,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코스피, 코스닥 이 시각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비해서도 낙폭이 현저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15포인트가량 하락한 1728선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투신을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지금 현재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합쳐서 1,5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위종합지수와 일본 증시가 일제히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고 홍콩 증시 역시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 역시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천안함 침몰이 외부 폭발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면서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11시쯤에 하락해서 현재는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506선에 걸려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은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000계약, 2,000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 폭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350억 원 정도에서 주춤하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사 담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시를 중심으로 1,300억 원 이상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25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4억 원, 54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종목 중에 한 2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IT 관련주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비교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어제 많이 올랐던 금융업종이 오늘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섬유의복이라든지 전기전자, 통신금융기계 모두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에는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눈에 띄는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숍님,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 환율 문제가 되겠고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천안함이 물 위로 이제 인양이 되면서 예. 이 얘기가 물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시장이 흡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진통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는 짧게 테마들이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제 움직일 건 뻔한 얘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어느 확고한 이유가 있는 거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좋겠고요. 현재는 이슈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란 부분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구리 가격이나 비철 금속 가격의 상승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개의 종목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면서 위로 올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구산업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풍산 같은 케이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구산업은 신고가를 넘어서 가고 있고요. 풍산은 이제 막 넘고 있는 양상이니까 이 정도의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고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 자체가 어떻게 시장의 흔들림을 좀 받침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늘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구산업과 풍산 관련주들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단 뭐 칭하이성의
지진 얘기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 지진이 좀 일어나서 그 흔들리는 거 따라가라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위화나 절상이라는 부분도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위화나 절상이라는 부분들은 중국 경기, 내수 경기의 어떤 그 보호막 이게 돼가지고 내수 경기의 성장이라 이런 부분을 가져올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관련 내수 기업이라든가 또는 중국하고 상대가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이제 주가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 수출이 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굴삭기, 건설기계 이렇게 뽑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시세를 지금 최근에 스멀스멀 위로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굴삭기와 굴삭기 부품을 만들고 하는 동양기전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확고부동한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내수가 확산된다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와 동양기전에도 매수가 몰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비숍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양기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간단하게. 동사는 이제 뭐 유압기계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겠고요. 또 중국과 연관성이 있다는 건 굴삭기 부품을 만들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중국의 100%가 투자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새 종목을 고르실 때 또 따져야 되실 부분이 너무 고평가는 아니냐라는 부분 따셔야 되거든요. 근데 동사는 아직 고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펀더멘탈 측면으로 볼 때. 차트 패턴은요, 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 자꾸 떠내려가거나 위아래로 흔들거나 하는 패턴이 아니고요. 일단 길게 보시면 차분하게 밟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면 일수돈을 빌려서 그 다음날 빚을 갚고 다시 빌리고 하는 양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충격을 크게 먹을 가능성 없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약간은 안전판이 확보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윗부분에 만들어놓은 플랫폼 구간이 살짝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타 넘고 올라가는 양상인데 어제는 위로 타 넘었고요. 오늘은 당연히 눌림목 조정이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7,140원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가격을 7,000원을 정해드리면 딱 맞겠는데요. 차트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7,000원보다는 한 6,700~800원이 손절 가격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데 최근 장세의 흔들림 때문에 좀 손절 가격을 바투 잡고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액은 10,000원까지 몰고 나가시는 양상으로 끌고 나가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어떤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양기전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주셨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비숍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항상 12시 10분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샵 5588번으로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0733님께서 OCI를 21만 900원에 20%를 매수하셨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간절한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예. 나름대로는 OCI는 높은 가격에 사서 물리신 분도 많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21만 원 정도면 별로 손실이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1년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OCI와 같은 동양제철학이 이름을 바꾼 건데요. 이런 종목을 건들고 매매를 하시기에 적합한 매매 패턴을 보유하신 분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어떻길래 그런 것이 적합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닥을 찍고요. 바닥을 찍고 이제 막 턴해서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서부터는 상승 턴을 이미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동사의 내용은 뭐 다 알고 계신 대로 폴리실리콘이라든가 또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아주 큰 규모의 화학회사가 되겠는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 되었냐면 작년에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재료 그 부분이 이제 태양광 소재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너무 이제 올인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폴리실리콘은 공장을 마구 증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40만 원 넘어까지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증설을 했는데 경쟁도 심화가 되고요.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술도 여기가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으로 올인을 해서 많이 증설을 해놨는데 이거 사용을 안 하게 되면요.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요. 작년에 21만 원 정도 들어가시는 비교적 저점을 정상적으로 잡으셨는데 현재 패턴은 그거보다 좀 더 하락을 해서요. 19만 4,500원이 됩니다. 동사에 대한 패턴이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꾸준한 어떤 그런 흐름을 가져가시는 투자자시라면 추가로 베팅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 20% 정도 더 베팅을 하시고요. 베팅이 가능한 가격대는 19만 원 전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00원 밑으로 해서요. 19만 원 전후 플레이를 하시고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는 시간 자체는요. 올해 연말 정도로 잡으시고요. 목표가액은 한 26만 원 내지 30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또 지겨워 죽겠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일단 끊어내시는 것이 동사와 같이 느리고 아직 준비가 필요한 종목에게는 더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5429님께서 다음을 오래전에 30%를 매수해서 수익을 10,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좀 특이하시네요. 매수가가 없으시고 일단 수익을 10,000원 정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구글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인터넷 포털주가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 정도 수익 나셨다니까 현재 가격이 66,900원이니까요. 56,900원에 사셨군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요. 네. 현재 그 상태의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사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구글 실적이 부진했다는 영향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다음 자체의 실적인데요. 이것이 예상치에 이제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약간 부진하다, 좀 김이 샜다, 이 정도의 흐름으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동사는 계속 오르는 중이라 목표가액은 일단 고정에 9만 원 이렇게 정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이 부분에 만들어놓은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이를 강력한 지지대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현재는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한 지지선이 되겠는데요. 그 아래에서 사신 이상 그 프리미엄을 쉽게 버리지 않으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현재는 몇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정세를 겪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이제 접어들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6만 4, 5천 원 정도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할 양상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 자체의 흐름 때문에 지금 당장은요, 가격이 6만 한 4, 5천 원까지 조금 다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서요, 9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30% 비중이면 추가로 안 사셔도 되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싸게 사신 이상 이 프리미엄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9만 원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이 현재 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9만 원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 로빈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SCP를 7,0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정도를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주가가 계속 못 가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님 진단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SSCP는 저도 포트에 잠깐 넣었다가요. 예. 중간에 툭 수익 내고 잘라냈던 종목인데 어떤 그런 배경 자체 이후엔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동사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년도에 이제 물량 부담이 좀 있었고 그거 다 해소가 되고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상승 이제 준비가 다 됐었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전년에 흑자 전환됐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있다 그걸 정정을 해버렸어요. 흑자 전환을 적자로 바꿨단 말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상패 때문에 막 기업에 대한
불신감 같은 게 많으시겠는데 동사는 굉장히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자체를 확 흐려버린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이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곧바로 이제 회복이 되는 이유는요. 진짜다 맞다 1쿼터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맞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 동사에 있던 물량 부담이라는 그거 조금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요 7,030원에 매수하시고 현재 가격이 6,790원인데 보유하고 계시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점이 있었고 다시 호재가 그걸 커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올라갈 준비가 끝났고 다시 천천히 올라갈 거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요.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동사에서 본전 정도 됐을 때 끊으셔야 되고요. 느리게 나 일하면서 그냥 수익을 뭐 어디다 맡겨놨다 생각하고 이렇게 할래라고 한다면 목표 가액을요 13,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쭉 끌고 나가신다면 올해 안에는 달성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휴대폰 뒷번호 2159님께서 CJ 인터넷을 14만 300원에 매수를 했는데 14,3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14,3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비중이 많으세요. 80%를 갖고 계시다고 속 시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CJ 인터넷이요. 예,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제 하도 이제 소외돼 있다 보니까 서로 네. 관심이 가는 건 맞는데요. 뭐 먼저 모두 발언식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사셨습니다. 즉 이게 돌아서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일단 사놓고 올라가는 걸 보고 추가로 더 사는 거는 전형적인 아주 정상적인 매매 방법인데요. 동사는 아무것도 돌아서는 흐름도 보이지 않는 가격대에서 턱턱 사놓으시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단 매매하지 말자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일단 안 되는 일을 하셨으니까요. 다음 하실 일은 일단은 다시 철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서 동사가 위로 올라갑니다. 회사 내용은 이미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마구마구라는 게임이 있고요. 서든어택 2를 또 모바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게임 분야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동사 종목이 됐고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게임주 전반이 그렇다시피. 그러니까 오늘부터 올라가는 거냐 하면 어제 그제부터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NC소프트, 네오이즈 게임 등등등 또 웹젠이 정제가 되면서 이제 NHN 게임하고 합병이 또 있죠. 이런 이슈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서서히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은 이탈을 하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윗부분에 14,500원쯤 가격이 되면요. 거기가 저항선이 되니까요. 일단 비중 자체를 많이 덜어내시고요. 30% 이상은 매매하시지 않는 것이 게임주에 대한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별 걱정이 없으실 거고요. 위로 쭉쭉 올라가서 목표 가액은 일단은요. 17,000원까지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J 인터넷 비중이 너무 많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14,500원 왔을 때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17,000원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9688님. 애청자 장미예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중국 원양자원을 7,600원에 30% 매수를 하셨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예. 어제도 제가 이제 중국 관련주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일단 매수는 잘 하신 거로 일단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가 될 거고요. 어떤 이슈 같은 게 나오고 곧바로 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슈 같은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며칠 앞둬서 얘기를 해가지고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동사는 비중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셨다라는 것 그것이 조금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이슈 같은 거를 점치고 이것도 예단 매매가 되겠는데 바닥권을 잡으실 때는 천천히 쪼개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턴은 들어가시고 약간 밀리셨는데요. 별로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아래 만들어진 차트를 보시면 7,150원, 7,100원대가 되겠죠. 이 부분의 지지선이 상당 부분 든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을 분해를 해보면 이 아래 구간의 이야기 따르고 이 윗 구간의 이야기가 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 구간에서 이야기를 바닥권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액은 이 윗 구간의 상단이 8,500원이 되겠죠. 현재는 8,500원까지가 2단계
개, 그다음에 동사는 겨우 요 정도 먹자고 목표를 설정할 건 아니니까 윗부분에 10,000원까지가 목표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손절 적용 가격은요. 7,100원대 정도가 되면 반만 팔아주신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신 반은요.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받아주시는 양상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 1차 목표가 8,500원 주셨고 2차 목표가를 2만 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2,000원이시고 비중이 20%가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이닉스를 32,000원에 사셨으면 정말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32,000원에 사시고 여지껏 이제 본전 다 왔는데 이제 안 팔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일반적인 상담이라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끊었다 또 사세요 이렇게 하겠는데요. 이렇게 성향을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바른 투자자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자세를 후회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올해는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올해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 이 종목에서 탈출한 다음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안에는 32,000원 회복됩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현재는 올라가는 걸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짧게 보시지 말고 길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왔다 갔다 흔들리고 누구는 손절하고 막 난리가 났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왔다 갔다는 해도 잔파도는 있어도 얘는 계속 오르고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넓게 보시면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요. 이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이걸 빨아먹으면서 쭉 올라가는데 어디도 거래량이 로스된 적이 없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패턴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목표 가액은요. 32,000원이 아니고 35,000원 정하시고 이 정도 1년 이상 참으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셔서 올해 말경에는 몇 차례 말씀드리는데만 종합지수는 2,000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이닉스는 35,000원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느긋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5,0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인데 상승세가 만만치가 또 않네요. 회복세고 있고 목표가를 많게는 35,000원 정도, 예, 35,000원 정도를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포인트 하락한 1727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1723포인트 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낙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2% 정도 빠지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1,4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38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전 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1포인트 하락한 5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3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더 빨리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도 150%를 초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3개 공기업의 총 자산은 352조 원, 총 부채는 21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채 증가율은 20%대를 기록했지만 자산은 14% 늘어나는 데 그쳐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공기업의 부채 비율도 153.6%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늘었습니다.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로 작년 한 해에만 23조 5천억 원이 늘어나 총 부채는 109조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대출금이나 질병 관련 정보까지 수집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인수나 보험금 심사 업무와 무관한 대출 금액, 질병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보험 계약과 관계없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보 이용 동의가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 권유 중지 청구권 등을 반영해 계약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각종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몰려있는 데다가 경기 침체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0만 5천 명이었으며 이 중 60%를 웃도는 61만 1,000명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26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만 7천 명, 인천 7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실업률 역시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이 가장 높았습니다. 인천이 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5.2%, 경기 4.6%로 3월 평균 실업률 4.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렸던 5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가 1,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간 지급된 인플루엔자 관련 건강보험 급여비는 1,668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각각 648억 원과 5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3억 원, 9월에 6억 원 등과 비교할 때 적게는 100배, 많게는 200배를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신청하면 2개월 뒤에 급여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플루엔자 급여비는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렸던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신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세 분을 추첨해봤습니다.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받으실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0733님, 5429님, 9683님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우시고요.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